해양모험 영화로 본 모비딕.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허먼 멜빌의 불멸의 고전, 모비딕을 영화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소설의 거대한 서사와 철학적 깊이가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재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독의 시선과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비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시간을 통해 영화 모비딕이 단순한 해양 어드벤처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집착,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는 작품임을 재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원작과 영화 간의 섬세한 차이점들을 분석하며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진지하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제작 배경부터 감독의 선택이 서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간략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에이에브 선장의 광기 어린 집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흰 고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단순히 원작을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모비딕과 같이 방대하고 철학적인 원작을 영화화하는 과정은 감독에게 막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감독이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강조했으며 어떤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변형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관객이 느끼는 감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영화 모비딕의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각 작품이 원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했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딕은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존 휴스턴 감독의 1956년 작과 론 하워드 감독의 2015년 작, 하트 오브 더 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트 오브 더 시는 모비딕의 직접적인 각색이라기보다는 모비딕에 영감을 준 실화를 다루고 있지만 두 작품 모두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1956년 작 존 휴스턴 감독의 모비딕은 그레고리 팩이 에이에브 선장 역을 맡아 열연한 고전적인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이 영화는 원작의 웅장함과 비극성을 스크린에 성공적으로 옮겨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감독은 원작의 방대한 내용을 2시간 조금 넘는 상영 시간에 압축하면서도 에이에브의 광기와 고래와의 사투라는 핵심적인 플롯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이에브 선장의 외골수적인 집념과 그로 인한 파멸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의 문학적 깊이를 존중하면서도 영화적인 스펙터클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구현된 흰 고래 모비딕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간과 자연의 대결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감독은 원작의 수많은 철학적 사색과 상징들을 영화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에서 이스마엘의 내레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깊이 있는 성찰들은 영화에서는 시각적인 은유나 캐릭터 간의 대화를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작의 본질을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에브 선장의 캐릭터를 통해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정복욕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려 했습니다. 반면 론 하워드 감독의 2015년 작, 하트 오브 더 시는 모비딕에 영감을 준 실제 사건인 포경선 에식스호의 조난을 다룹니다. 이 영화는 모비딕의 프리퀄과도 같은 이야기로 허먼 멜빌이 모비딕을 쓰기 위해 에식스호 생존자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모비딕 자체의 각색은 아니지만
모비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생생하게 그림으로써 원작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트 오브 더 씨는 인간의 탐욕과 생존에 대한 처절한 투쟁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며 자연의 무자비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성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모비딕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원작의 사실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트 오브 더 씨는 포경 산업의 잔혹성과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모비딕이 던지는 자연 보호와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원작 모비딕의 세계를 탐구하고 확장시켰습니다. 존 휴스턴 감독의 모비딕이 원작의 웅장한 서사와 상징성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려 했다면 론 하워드 감독의 하트 오브 더 씨는 원작의 탄생 배경을 탐구하며 모비딕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또 다른 층위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영화가 원작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통해 원작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모비딕에 대한 해석의 독창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원작 소설의 방대한 텍스트를 시각적인 이미지와 소리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감독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됩니다. 특히 모비딕과 같이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의 경우 감독의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존 휴스턴 감독의 1956년작 모비딕은 아헤브 선장의 광적인 집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감독은 아헤브의 눈빛, 표정, 그리고 고래를 향한 끊임없는 추격 장면을 통해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복수심과 광기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서 감독의 독창성은 아헤브를 단순히 악당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고 갈등하는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광기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겪는 고통과 파멸의 일말의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원작이 제시하는 아헤브의 인간적인 면모를 영화적으로 충실히 구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모비딕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아헤브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대한 존재이자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상징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비딕이 배를 침몰시키고 아헤브를 바다로 끌고 가는 모습은 인간의 오만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감독은 이러한 시각적 연출을 통해 원작의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관객들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영화적인 상상력과 원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결합된 독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해석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작품의 제목이나 대사의 번역은 원작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비딕의 경우 흰 고래라는 직관적인 번역은 작품의 신비로움과 상징성을 잘 담아내지만 만약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다면 관객들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대사 번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의 시적인 언어와 철학적 대사를 영화적 맥락에 맞게 그러나 원작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감독의 의도와 번역자의 해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도 높은 영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모비딕은 감독의 시선, 배우의 연기, 그리고 번역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원작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 작품의 해석이 얼마나 다층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원작 소설이 출간된 19세기와 영화가 제작된 20세기 중반, 그리고 지금의 21세기는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비딕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줍니다. 첫째, 모비딕은 인간의 무모한 욕망과 집착이 초래하는 비극을 경고합니다. 아헤브 선장의 모비딕에 대한 광적인 복수심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선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끝없이 추구되는 물질적 욕망,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비합리적인 경쟁 심리를 비판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가치나 타인의 행복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모비딕은 이러한 맹목적인 추구가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둘째, 모비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비딕은 단순히 거대한 고래가 아니라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섭리를 상징합니다. 에이헤브 선장은 자연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과 같은 문제들과 깊이 연결됩니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는 다시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모비딕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간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모비딕은 집단 광기와 군중 심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이헤브 선장의 광적인 집착은 선원들에게 전염되어 그들 또한 모비딕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동요나 특정 리더의 영향력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군중 심리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SNS나 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보나 주장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집단적인 오해나 편향된 시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비딕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고하며 개인의 비판적 사고와 독립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비딕은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에이헤브 선장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하지만 결국 정해진 운명처럼 모비딕과의 싸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운명론적인 요소와 자유, 의지적인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모비딕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모비딕은 단순한 해양 모험 영화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집착,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현상, 그리고 삶의 철학적 의미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의 독창적인 해석과 시각적 연출은 원작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통찰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영화 모비딕은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 삶과 인간 본질에 대한 심오한 사색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단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존 휴스턴 감독의 1956년작 모비딕은 고전적인 연출과 그레고리 팩의 압도적인 연기로 원작의 웅장함과 비극성을 스크린에 완벽하게 옮겨놓았습니다. 이는 원작 소설이 가진 문학적 깊이를 영화적 언어로 재해석하는데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영화는 에이헤브 선장의 광기와 모비딕의 신비로운 존재감을 대비시키며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의 무한한 힘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하트 오브 더 시는 모비딕의 실제적 영감을 탐구함으로써 원작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고 인간의 생존 본능과 자연의 냉혹함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원작 모비딕을 해석하고 재구성했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잡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회를 성찰하며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감상하실 기회가 된다면 단순히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철학적 메시지와 현대적 의미를 함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에이헤브 선장의 집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비딕이 왜 그토록 두려운 존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선사하는 진정한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비딕은 영원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강인함,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세계 앞에서 겸손해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